안녕하세요. 쌍큼쌤의 섬김 요양TV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잘 쉬고 오셨나요? 소화기계 질환 위염편부터 해서 오늘 위궤양 나갈 차례인데, 저번 시간에 그 위염 부분에 대한 중요 팁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위염에 있어서 해부학적 정의는 위 점막에만 국한돼서 병소가 나타나는데, 급성 위염의 주 증상은 식사 후 바로 상복부, 명실 부위에 트름, 가스찬 팽만감이라든지 불편감, 통증 등이 있었어요. 관련 요인은 주로 이제 우리가 아직 위암까지 배우지는 않았지만 배우시게 되면 비교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고르실 때는 그 주 요인을 먹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에서 주요 원인으로는 먹는 음식 그리고 먹는 약 등으로 인해서 위 점막이 이제 깎여 나가고 상처가 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면서 밥을 먹고 바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제 급성 위염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여기서 뭐 부패한 음식물이라든지 저작이 안 돼서 잘 씹혀지지 못한 그런 음식물들 삼켰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스피린이라는 특정 약제가 나왔을 때 위험을 골라라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위염의 치료민 예방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 왜냐면 이제 금식을 해서 위를 편안하게 쉬게 해야 되는데, 노인들한테서 금식은 굉장히 생명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24시간 금식을 시작으로 해서 위장을 편하게 쉬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금식하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주면서 미음, 유동식, 그 다음에 된죽식으로 이렇게 늘려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병원에서 제산제와 진정제를 처방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특정 약물 이름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켜 주는데 쓰이는 약이구나, 그리고 위장을 좀 더 편안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진정제를 썼구나 해서 위험을 고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럼 소화기계 질환 편 위궤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위염은 위 점막에서만 병소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위궤양은 위 점막뿐만 아니라 위궤양까지 손상이 입혀진 정도를 해부학적으로 이제 그 개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위에 그 층은 세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안쪽 표면에 이게 투명한 위를 보호해주는 이 점막 부분이 상처가 생기고 이제 깎여 나간 것을 우리가 위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부위가 이제 위염에서부터 이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거나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될 경우에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점막이 깎여 나가면서 위산이라든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그 사이사이 깎여진 부분, 상처난 부분에 이제 끼고 오래 지속되면서 그 부위가 조금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의 경우 계속 위장의 그 표면을 녹이고 또 그 부위를 녹이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깎여 나간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궤양이다, 구강궤양이다. 그 궤양의 뜻은 움푹움푹 파져나간다. 운동이처럼 움푹움푹 이렇게 파여진다라는 뜻이 이제 들어있는데, 보시면 이 부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염이 생겨서 점막이 깎인 부위에 제가 위산이 분비가 돼서 자꾸 이 조직을 자극을 시키게 되면 자꾸 상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점막 밑에 있는 층은 점막 하층을 녹이게 되면서 또 더 심해지면 그 부위의 근육층까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육층이 만약에 이렇게 손상이 되면은 나중에 여기 위장 밖으로 천공이 되어서
천공이 되어서 음식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의 이외의 곳에서 음식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복막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천공이 돼서 위에 있어야 될 음식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건 다른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위궤양을 잘 관리를 못하시면 천공이 돼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아주 큰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보다는 위궤양이 응급 상황에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염은 위점막까지만 병소가 있지만 위궤양은 위점막뿐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돼서 천공을 일으킬 수도 있는 가장 응급적인 위장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련 요인은 뭐가 있냐면 잘못된 식습관이 있어요. 그 위염에서 음식과 연관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궤양으로 가서는 그 음식물의 규칙적인 식사, 그 습관, 생활 습관, 그게 요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이 얼마나 이 사람한테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식사를 거를 때가 많죠. 바쁘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침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식사를 못한다. 그러면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될 것이고 식사를 녹여야 되는데 음식물을 녹여야 되는데 결국 그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딜 녹이냐면 위점막부터 녹이게 되겠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 같은 부위에 자극이 되면서 같은 부위를 계속 녹이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을 녹여야 되는데 내 위장 점막을 계속 녹여가는 거죠. 그래서 위궤양으로 움푹움푹 까진 부위가 또 까지고 까진 부위가 또 녹여져서 우리가 천공까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는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가 있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산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녹이면서 이렇게 궤양 움푹움푹 구덩이를 만드는 이런 증상들은 위산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위염에서도 위산이 나왔었지만 위염은 이제 먹는 요인이 잘못돼서 문제가 됐었지만 이 위궤양은 녹이는 그리고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녹이는 그래서 움푹움푹 구덩이를 만드는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산을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나올 수 있게 하는 요인 이건 뭐냐면 잘못된 식습관 제때 안 먹어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거죠. 내 위장을 녹인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산이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자극적인 담배 흡연을 하게 되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알코올, 커피 이런 것들도 다 위산을 많이 나오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위염과 위궤양의 주요 이제 원인으로서 알코올이 두 가지가 이제 중복되는 게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3번과 이제 129페이지 3번과 4번 보시면 뭐 담배, 알코올, 커피로 인한 위 자극 이런 것, 이 자극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위궤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극이 되었다, 손상이 되었다 이런 위염에서 보지 못한 그런 좀 약간 좀 오버된 좀 과도한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는 위궤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만 나왔을 때는 위염을 고르시지만 이게 포괄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잦은 사용으로 위자극을 했다, 위자극이 되었다 이러면 위궤양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에 의한 위점막이 손상되고요. 이걸 이제 환자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제 내시경 통해서 구덩이가 보이게 되면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는 헤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이 위궤양과 위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원인이 어떤 자극적인 위산 분비
이의 요인보다는 헤리코박터 파이러리로 인해서 생기는 궤양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시경 조직 검사로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위궤양의 관련 요인은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산을 분비되는 자극성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약제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이제 포괄적으로 너무 위에 자극되는 약물, 진통제, 소염제들을 너무 많이 사용했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토탈 1, 2, 3, 4번이 5번으로 포괄적이게 되는 내용이죠. 소화 효소에 의해서 위점막이 손상되더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 해열, 진통, 소염제는 결국에 뭐냐? 5번에서 얘기하는 어떤 요인이 있느냐? 소화 효소, 위산에 의한 위점막의 손상 때문에 위궤양이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헤리코박터 파이러리의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때도 위궤양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증상은요. 명치 부위에 위장이 있기 때문에 위 상복부에 속쓰림이라든지 소화 불량 이런 것들이 있겠죠. 특히 이제 통증, 트림, 구토는 위험해서 나타나지만 조금 더 위산으로 인해 자극이 되다 보니까 쓰림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위궤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위궤양을 알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위험과 다르게 두드러지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지식이 뭐냐면 새벽 한두 시에 속쓰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복부에 불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내가 밤에 자려고만 하면 새벽 한두 시에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뭘 안 먹으면 속이 쓰리고 그리고 속이 막 아파. 상복부 막 위장 명치가 너무 아파. 이런 불편감의 증상이 있으시면 뭐를 의심하라고요? 위궤양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중요하죠. 일반 시간이 아니고 자기 전 아니면 자다가 너무 아파서 일어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1시에서 2시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위궤양을 의심해 봐야 되고 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위 상복부 출혈이 되다 보면 이제 피가 이렇게 상처가 되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피가 이렇게 나와서 대장까지 지나서 이제 항문으로 이제 소화돼서 나오게 되면 이 혈액은 검게 변해요. 그래서 위 상부에서 소화가 돼서 이제 항문까지 이제 이 출혈이 소화가 돼서 나오다 보면 변이 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내가 이제 속이 아픈데 그 다음날 대변을 봤는데 대변 색깔이 까맣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철분제를 복용했나? 아니면 철분제를 복용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대변이 까맣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책에는 이제 대변 색깔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뭐 속이 쓰릴 수도 있고 안 쓰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대변을 보셔야 되는 게 대변이 철분제를 먹지 않은데도 까맣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위궤양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면 위상부 출혈이 소화가 돼서 대변으로 항상 이 출혈은 검게 나오기 때문에 그 색깔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철분제를 드셔도 이 철분제가 결국 이제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이제 먹는 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헤모글로빈의 성분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먹고 소화가 되면 나중에 대변에 어떤 그 색깔을 띠게 되냐, 피와 똑같은, 피가 소화돼서 나오는 똑같은 색, 검은 대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책에서는 이제 대변 색깔에 대해서 나오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위궤양 환자가 많고 또 우리나라에 스트레스를 받는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궤양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놓칠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새벽 한두 시에 발생하는 상복부 불편감이더라. 그리고 이건 심한 경우에 위출혈이 돼서 위출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이제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통증이 심해서 막 배를 엉켜 잡고 막
힘들다고 막 호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 근육층까지 이렇게 근육층까지 해서 이렇게 빵꾸가 뻥 뚫리게 되면 복막염이 되죠. 그때는 의식을 거의 잃게 돼요.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공될 때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운 좋게 천공이 안 되고 뚫릴랑 말랑 있다가 그 부위가 내 컨디션이 좋거나 음식을 잘 제때 섭취함으로 인해서 위가 움직이다가 그 상처난 부위들끼리 엉겨 붙었어요. 엉겨 붙으면 그걸 협착이라고 하는데 붙어버렸네? 붙어버렸으면 이쁜 위의 모양이 나올까요? 아니요. 자기네들끼리 상처난 부위들끼리 엉겨 붙었기 때문에 위의 모양이 이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찌그러진 모양이 되는데 그 찌그러진 부위를 위장은 음식이 들어오면 다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 뭔가 음식이 들어와서 내가 위장이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프죠. 그래서 출혈과 위출혈과 위천공, 위협착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위궤양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129페이지 오른쪽 날개 맨 밑에 보시면 위천공이란 그 의학적 용어가 나와요. 위천공은 무엇인가? 위에 구멍이 생기는 것. 그리고 위협착은 무엇인가? 위가 상처난 부분끼리 달라붙거나 좁아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위천공 위협착은 아주 응급 상황이에요.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위염보다 위의 궤양이 굉장히 더 안 좋은 질환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0페이지. 약물 요법과 함께 헤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 약물을 치료해야 되고, 또 이게 구덩이가 파이기 때문에 세살을 돋게 해주는 그리고 또 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이 일반 사람들로 많이 나오지 않게끔 조절해주는 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물 요법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것이 식이요법, 규칙적인 생활습관,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심신, 안정,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좀 이런 것들이 왜 그래? 요인이 스트레스가 요인이었고 산이 또 많이 분비됐기 때문에 이 위궤양 환자들은 대부분의 요인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산이 많이 분비되거나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위산이 너무 넘쳐나서 내 위장을 녹이게 돼서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궤양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면하고 충분히 안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위산이 많이 나오더라도 제때제때 식사를 하게 되면 내 위장을 녹이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칙적인 식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인이 뭐였어요? 요인이 흡연이었죠? 금연해야 됩니다. 담배는 위에 산을 더 많이 분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연을 함으로써 위산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위궤양 환자들이 금연을 못해서 계속 이제 흡연을 하신다면 위산 때문에 더 궤양이 심해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금연, 위산을 분비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위궤양 진단 후에는 특별히 금연하셔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왼쪽 날개도 이제 나와 있어요. 130페이지에 담배와 연기는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궤양을 악화시킨대요. 그러니 얼마나 유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금연하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내가 위궤양인데 진통제를 먹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점막보호제라는 약제를 함께 복용을 하는데 제산제와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겔포스 해가지고 위장 그림 나오고서는 그 소방관이 위장 속에 들어가서 막 하얀 액체를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겔포스고 그게 점막 보호제예요. 한번 막을 이렇게 겔포스가 하얀색이잖아요. 이렇게 보호제로 이제 약간 페인트처럼 한번 칠해주는 거죠.
그러면 위산이 나오더라도 내 살이 직접 닿는 게 아니라 우유처럼 하얗게 쌓여진 그 부위에 먼저 닿다 보니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막보온제를 먹은 다음에 진통제를 드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출혈, 위천공, 위협작 등의 증상이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은 내시경 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변을 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공이 됐으면 뭐 의식이 거의 뭐 없죠. 복막염이 된 상태니. 위협작 등은 뭐만 내 음식을 먹고 나면은 막 완전히 위경련처럼 엄청나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새벽 1, 2시에 이런 상복부 불편감이 있다고 한다면 내시경을 해보셔서 위출혈, 위천공, 위협작 등의 증상들을 빨리 조속히 알아내셔서 응급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빨리 예방하는 게 아주 급선무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위염과 위궤양까지 배우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 위궤양과 위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는 거죠. 위염에서는 이제 따로따로 출제가 된다면, 위염에서는 이제 보통은 위염 치료 방법, 금식을 24시간 동안 하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보면 이제 위염과 구분해서 그 요인들이 무엇이냐, 위산을 많이 분비해서 내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 자극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산을 많이 분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들,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그 담배, 흡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위궤양 단독적으로 문제가 추출될 때 제일 잘 맞힌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새벽 1, 2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상복부 불편감, 그러면서 위 천공, 위 협착 이런 것들이 나면은 위궤양을 고르는 거죠. 이건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죠. 근데 이제 섞여져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위염에서는 여러분 위염과 위궤양과의 이제 비교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질병의 요인 때문에 좀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염은 위 점막까지 손상이 있는 것이고, 위궤양은 위 점막에서부터 근육층까지 손상이 돼서 움푹 파여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인으로는 위염의 요인은 다 외우지 마시고 음식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뭔가 섭취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요인,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알코올이라든지 뭐 많이 있었죠. 근데 위궤양에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식습관으로 위산이 많이 분비될 수 있는 상황들, 해열 진통제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그래서 자극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위궤양을 고르시면서 헤리코박터 파이러리 균 이런 것들, 그리고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궤양 오늘 배웠는데, 위궤양에 있어서 이런 위천공, 위협착, 위출혈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뭐 새벽 1, 2시 상복부 불편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정답은 지체 없이, 응급상황이므로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 유튜브 강의를 한 지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좀 스타일을 좀 바꿨는데, 너무 화면빨이 안 받는다고 어떤 분이
아니 실물이 훨씬 이뻐요 선생님. 화면이 왜 이렇게 잘 안 봤네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 안 하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오늘 스타일 좀 바꿔봤는데 화면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이제 제 얼굴을 보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합격을 위해서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설명하는 이 칠판이라든지 제 설명을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관심이 이렇게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상복부 질환 위암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조금 더 쉬었다가 위암까지 하고 상복부 소화기계 상복부 질환에 대해서 끝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따 뵐게요.